세상이 점점 더 영화 속 스토리처럼 현실화되고 있죠. 뭐 이미 그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많이 해드렸고, 지금 미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인종별로 한 100만 명의 유전자 분석,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다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립보건원 주도고요. NIH라고 하는데 All of Us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고 또 지금 변이가 나오고 변이에 변이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또 바이러스나 아니면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인간을 휴먼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어떤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시퀀싱이라는 단어인데, 자, 오늘은 좀 새로운 기업을 하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소마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이 마크로젠의 미국 현지 법인처럼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의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지금 돌파 감염, 이건 앞에 이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래도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방역 체계를 하고 검사 키트,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아가서는 백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분석을 사실 중국이 이 코로나 코비드 19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그 시퀀싱을 공개해 줬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 키트도 나오고 1년 정도 걸려서 백신이 나오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 치료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하는 NGS라는 개념이 찾아보시면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소마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All of Us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한 10만 명 정도를 분석하는 분야를 맡으면은 매출로는 한 1,000억 정도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하여튼 숫자가 지금 최근에 보면 1분기, 2분기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 자, 이 NGS라는 거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그러니까 기존의 시퀀싱은 분석하는데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이게 몇 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이 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 거죠. 그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일루미나라는 미국의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반도체 얘기하면은 노광 장비 얘기할 때 그 ASML,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이 유전체 분석하는 장비는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 사는 것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라 파라라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소마젠이 이 장비 세대를 좀 추가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바로 매출로 연결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이 23andMe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하죠. 23라는 것은 인간의 염색체 쌍의 개수입니다. 뭐 그것과 나 이렇게 되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 DTC라고 하는 Direct to Consumer, 뭐냐면은 기존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예비 진단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조금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런 개념으로 합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해서 이 진단 거기 키트에다가 묻혀가지고 택배나 우편으로 이 회사로 보내면은 바로 분석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면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여러 가지 색소 침체기라든지 뭐 대머리 이런 검사도 미리 해줘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진단해 주는 거죠. 근데 국내 대형 IT 기업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글, 그러니까 이 23andMe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구글 창업주 세르게이 부인의 와이프가 설립한 NGS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내도 이제 네이버나 뭐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NGS 업체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마진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네. 위치상 오른 것도 없고 바닥에 있고. 자, 그래 다시 결론하자면은 적을 알아야 되는 시퀀싱 이 분야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자, 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정림 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연예인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DNA 개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1인당 거의 책을 한 권 이렇게 받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예측치, 향후 이제 기대 수명까지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드라마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친자 검사, 막장 드라마, 막장은 아니고 뭐 이런 것도 다 시퀀싱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조금 그 보급화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확장이 되면은 저도 그런 거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당연하죠, 누구나 네네. 뭐.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뭐 이건 뉴스 찾아보셔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실만하고 뭐 네. 일단 코로나 델타 변이의 재확산이 이제 어제 또 화두로 또 떨어졌고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대고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 아까 우리 속보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mRNA 백신 중에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약간 부작용이 지금 보고가 되는 모양이에요. 심장병을 유발한다. 근데 언뜻 보면은 뭐 아주 많은 이게 거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은. 그러면은 그 수십억 명 중에 부작용 분명히 있겠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DNA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그렇죠.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피해 가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건 현실성은 사실 현재로서는 쉽진 조금 않죠. 없지만 네네. 뭐 머지않은 미래에는 네네. 기술이 가능할 발달하다 수도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대중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뭐 진단 키트의 역주행은 뭐 저번 일발 장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렇죠. 뭐 바디텍메드를 이제 중심으로 면역 해서 네. 여권 얘기하면서 네네, 바디텍메드를 그렇죠. 뭐 그래서 그 밖에 뭐 시젠도 얘기 네네.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포커스는 이제 사실 좀 항체 쪽에 좀 맞춰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그가 뭐 이런 좀 진단 키트 또 좀 치료제 이런 쪽이 다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진단 키트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는 3분 만에 PCR 검사가 나오는 그런 키트까지 좀 나오고 있어 속도에 좀 집중을 좀 했다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일단 종목들은 속도하면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뭐 생각나는 게 좀 몇 개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김민미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휴마시스부터 해서 뭐 시젠, 뭐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뭐 수젠텍, EDG 뭐 많잖아요 종목들은. 근데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이 델타 변이 확산, 델타 플러스 변이 이런 뭐 돌파 가면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떠 있는 한 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좀 화끈한 분, 제가 그때 좀 빗대서 은어로 표현했을 때 좀 칼춤을 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센 종목에 가서 붙는 게 맞아요. 그 이제 저기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좀 잡고 네. 그렇게 좀 가시거나 아니면 시젠 같이 아예 지표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센 종목은 제가 보니까 어제 뭐 수젠텍이나 뭐 바디텍메다 이런 종목은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휴마시스는 상을 끝까지 말아서 올려 세웠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수급이 가장 세고 시가총액도 한 3천억대라고 한다면 이 뉴스가 떠 있는 한 이 종목이 가장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수급 쪽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표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젠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때 잘 나가던 종목들 뭐 이제 항공주, 뭐 면세점, 화장품 어제 뭐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황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된 이제 이런 진단 키트 업체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했던 종목들이 시속 게임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 중에서 이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단기는
이제 칼춤을 춘다.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가장 센 곳 혹은 지표 종목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 쪽으로 가신다면 역시 지금 빠지고 있는 예전에 잘 나갔던 면세점, 화장품, 항공주들을 조금 이제 바닥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이제 양분해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당분간에 이제 바이러스 뭐 변이 얘기하고 네. 이제 또 회복되는 그런 뭐 경기 순환 사이클 아까 얘기하신 네.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되죠. 계속 하겠죠. 시속 게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조금 이제 전공법을 좀 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단기간에 백신의 업그레이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백신을 어쨌든 최대한 인구의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네. 예전에 이제 생각했던 집단 면역 수준 FDA가 지금 밝혔는데 네. 앞서 이제 얘기드렸던 파이자하고 네네. 모더나 백신의 젊은 층에 드물게, 네. 드물게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죠. 보편적으로 저렇다 그러면은 조금 그럼 맞을 백신이 수 없는 아니죠. 거죠. 예, 그거는 뭐 아주 드물게. 네. 요 아까 이제 뭐 어떤 파이자하고 모더나의 주가가 출렁거렸다. 여기에만 너무 주목하시면 네. 조금 오류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뭐 돌파 감염 이런 거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돌파 감염인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국내에 어제 보도 보니까 한 30명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판교나 뭐 이쪽에 이제 이런 좀 바이오 업체들의 이제 이렇게 좀 분들을 좀 만나 보면 뭐 이제 백신 회사도 있고 진단 회사도 있고 치료제 회사도 있고 좀 만나 보면 전체적인 기조는 내년부터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최대한 방역과 백신을 투여를 해서 집단 면역에 해당되는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논의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네. 이제 정부와 이제 물 밑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뭐 그쪽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백신을 할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돌파 감염이 나오고 변이가 나와서 잡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치료제 쪽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방역 위주에서 치료 위주로 가는 이제 백신 플러스 치료제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초창기에 생각했었던 이제 그 그림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치료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이게 딱 한 종목을 좀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냥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고 싶어요. 제약? 지금 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코스닥의 뭐 합병이 이게 또 네. 들먹들먹하죠. 네, 원투펀치이면서도 어제 18만 원을 맞고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 수급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 그냥 대형주들 뭐 프로그램 매수로 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레키로나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 3사의 합병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뭐 작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6조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치료제 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타의 이유까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이제 생각은 어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그 유전자 지도와 관련된 주제, 소마젠 정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긴 해요. 아까 이제 신선하죠? 네, 오로버스 프로젝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야, 유전자 지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좀 있기도 한데 실제로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화성에 뭐 로켓이라고 화성으로 보내서 네, 목적은 어쨌든 인류가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제 살아나가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인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차세대 이제 염기 서열 분석 아까 시킨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NGS. 이게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요 단어를 이제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제는 사실은 지금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고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낯선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아까 그 일루미나 장비를 세대나 도입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제 이 수백억 대 이렇게 장비를 도입하는 건 그냥 아무런 뭐 확신이나 이 전망 없이 그런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 장비가 독특한데 이게 예전에는 돈 주고 가서 구입해 하려도 구매를 못하게 맞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예전에 이제 마크로젠이 그걸 한 대, 두 대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슈가 되긴 했는데
장비가 있어야 뭐 분석을 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마제는 이제 최대 주주가 마크로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진단 관련된 마크로젠이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딱 이제 관련된 종목을 제가 딱 꼽아드리면 랩지노믹스예요. 랩지노믹스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본업이 NGS거든요. 유전자 지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랩지노믹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하는 이유가 아니 코로나19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뭐 몇 년이나 먹고 살겠어. 이런 이제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키트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본업인 이 암 진단이라든지 유전자 이제 염기 서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단 키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신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좀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이제 유전자 지도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유전자 지도를 그럼 만들어서 유전자 지도를 봤더니 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희귀 질환이 있다. 이런 걸 보면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유전자 조작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가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툴젠이라는 회사예요. 네. 요 회사를 이제 또 좀 연관시켜서 같이 툴젠의 보시면 될 대주주는 것 같고요. 제넥신. 그렇죠. 네, 이 툴젠이라는 회사까지 이제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논의를 확장을 해서 사실 이제 코로나19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뭐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이제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어저께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 아까 차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레키로나주 이런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벌써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화이자가 지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감기 독감에 우리가 딱 걸리면은 그냥 약국 가서 타미플루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치료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나오면 사실 이제 치명률을 현저하게 좀 떨어뜨리면서 사실 뭐 감기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회사가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삼천당 제약은 사실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경구용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모든 의약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사제로 주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사제로 주입하는 것과 경구용 입으로 이제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게 어떤 게 이제 약물질 전달 효과가 더 좋은가를 임상 데이터를 이제 계속 축적을 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치료제들을 경구용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삼천당 제약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지금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치료제 쪽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주목을 꼭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과 진화하는 적, 뭐 코로나의 변이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다시 또 짚어봤고요. 관련 기업들을 쭉 나열해봤습니다. 뭐 선택은 뭐 저는 어차피 하나밖에 저는 그럼 삼천당 제약 그 하나로 하나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줄여넣는 게 그래도 또 네.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 소마젠, 삼천당 제약. 오늘 삼천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삼천리 자전거를 하시더니 삼천당 그러네요. 제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삼천만 땡겨서. 네, 두 종목 다 좀 오늘 좀 잘 가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목요일이니까 오늘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이벤트 진행해드릴 텐데요. 종목을 선정하는 이 종목 장세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더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주도주 장세라면 그 주도주를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주도주인 줄 알고 샀더니 내일 당장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우실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후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 그다음에 일발장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내일 금요일인가 또 내일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